시작해 볼게요. 우리 봐. 지난번에 우리 해류도 했었고 조류도 했었거든. 아주 빠른 속도로 복습 좀 하고요. 네, 하고요. 오늘은 복습을 좀 하는 걸로 하는데 대답을 좀 잘하는지 지금 영상 녹화 중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어떤 수준이 지금 오픈이 될 거고 올릴 거야, 오늘 거. 그러니까 대답 잘해줘. 원래 안 올렸어요? 다 올렸어. 어? 아까 그거? 아까 그거는 끊어졌잖아. 그러니까 일단 보세요. 시작합니다. 해류입니다. 해류는 바닷물의 흐름이란 뜻이야. 바다 해자의 흐름 자야. 우리가 한자어가 사실은 되게 어려워도 일상생활에 한자어가 너무 많아. 그치? 다다? 그치? 까랑까랑한 그 목소리 좀 얘기해줘봐. 자, 그래서 해류는 바닷물의 흐름인데 바닷물이 흐르려면 누군가 바닷물을 밀어줘야지. 그게 뭐라고? 바람이었어. 근데 바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바닷물을 쓸어주거든. 그게 해류 되는 거죠. 그럼 해류는 두 종류가 있어. 난류가 있고 한류가 있어. 난류는 따뜻한 바닷물이고 한류는 차가운 바닷물이지. 그럼 따뜻한 바닷물은 저위도와 고위도 중에 어디 있는 거지? 저위도에 있는 거죠. 그럼 저위도의 따뜻한 바닷물이 어디로 간다? 고위도로 이동한다고 얘기했었죠. 생각나? 네, 그래서 이쪽에 저위도의 바닷물이 고위도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난류라고 할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차가운 바닷물은 한류라서 오히려 반대쪽으로 이동을 할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중위도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위도에서 난류가 한류가 만나게 된다. 그것도 생각나지? 그럼 난류라고 하는 건 어떤 바닷물이다? 따뜻한 바닷물이다. 한류는 차가운 바닷물이다. 하나씩 얘기를 할 거니까 질문에 대답 좀 해주세요. 첫 번째, 난류의 수온은 어때요? 따뜻하다. 그렇죠? 한류의 수온은 낮다. 그 다음 이동 방향을 보면 난류는 어디서 어디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하죠. 그 다음 염분이라고 하는 게 염류가 녹아있는 양을 나타내는 거지. 그럼 염분이 누가 높다고? 난류가 높을 거야. 따뜻한 바닷물엔 물질들이 잘 녹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쵸? 네, 그 다음 용존 산소량이라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산소가 녹아서 존재하는 양이잖아. 그러면 산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난류와 한류 중에 누가 더 잘 녹는다고? 한류에 더 잘 녹는댔지. 그래서 콜라 사이다 끓이면 톡 쏘는 맛이 없는 거야. 기체가 다 공기 중으로 날아갔기 때문이죠. 이게 앞서서 배웠던 기체 용해도랑 관련된 거라고 했어. 그럼 용존산소량은 누가 더 많은 거야? 한류가 더 많은 거야. 용존산소량에 산소가 많으면 영양염류라고 해서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밥들이 많아요. 그치? 그래서 물고기가 좋아하는 밥들, 영양염류들도 많게 되죠. 그럼 영양염류들이 많으면 바다 색깔이 약간 푸른색을 띠게 돼서 색깔이 청록색이 된다고 했어. 그죠? 그럼 두 번째 난류는 검푸른색이죠. 산소가 적으니까. 우리가 산소가 적은 혈액이 암적색이었던 것처럼, 물론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그렇게 기억을 하면 좀 좋겠죠. 네, 그럼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 지금 빼먹은 거 있죠. 뭐 빼먹었어? 제주도 빼먹었지? 또? 그렇지. 울릉도와 독도도 빼먹었네. 그럼 한류에서는 이제 파란색으로 그리면 이쪽에 지방이 있어요. 여기가 연해주라고 했죠.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를 잘못했는데 연해주는 중국 땅이 아니라 러시아 땅이에요. 여기에 이제 블라디보스톡이라고 도시 들어본 적 있어요? 블라디보스톡? 못 들어봤어요? 블라디보스톡? 거기도 있고. 그래서 연해주에서 내려오는 건데 위쪽은 고위도니까 고위도에서 우리나라 저위도 쪽으로 내려오는, 중위도 쪽으로 위쪽 고위도에서 중위도로 내려오는 이 바닷물의 해류를 우리가 한류라고 할 거야. 그런데 여기 지방이 무슨 지방? 북지방. 북지방? 북한 있죠. 여기는 남한이죠. 네, 그래서 북한 지방 연해주 한류가 내려와서 어디를 타고? 북한 쪽으로 내려오는 이 한류의 이름이 북한 한류죠. 북한 한류. 그죠? 그 다음 보시면 아래쪽 왜? 북한 난류라 적었어. 진짜? 북한 난류라고 적었다고? 저 크루즈 난류라 적었는데. 난 크루즈 크루즈 해류나 난류나 뭐 똑같긴 한데
일단 학교 선생님이 맞게 해주실 것 같은데. 나는 날류로. 연해주도 해류죠. 연해주 해류가 더 큰 해류고 연해주 해류가 내려와서 북한 한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 한류는 지류라고 했잖아요. 가지를 쳐서 내려온 해류라고. 가지지. 그래서 가지를 쳐서 나온 거. 그럼 아래쪽은 거대한 이제 쿠로시오 해류가 올라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면 동쪽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예, 서쪽으로 올라오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온도가 높은 곳이 바로 남해안인 지점이고 위로 올라올 거야.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쪽의 동한 난류라고 할 거야. 난류. 수행평가 망했네. 아래쪽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그 다음 이쪽은요. 이쪽을 황해라고 부른댔고 황해는 난류인 거죠. 그쵸? 그럼 다시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인데 동해, 남해, 황해 중에 어디에 바닷물의 온도가 가장 높을까요? 남해. 네, 남해가 제일 높겠죠. 왜냐하면 아래쪽에 뭐가 있으니까 크로, 시오, 해류가 해류가 있고 이 해류에 지류들이 있잖아요. 그쵸? 한류와 난류가 만나게 되면 바닷물이 고루 잘 섞여서요. 아래쪽에 영양물질들이 막 올라와요. 그럼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밥들이 많을 거야. 플랑크톤. 오, 그렇지. 그럼 플랑크톤도 많을 거야. 그러면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장소에 물고기들이 많이 존재하는 장소가 생기죠. 그걸 우리가 어장이라고 부르고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물고기들이 풍부한 어장을 네 글자로 조경수역이라고 할 거야. 그치? 그럼 조경수역은 여름과 겨울에 이 위치가 조금씩 바뀝니다. 여름에는 뭐가 강해진다고 했어요? 여름에는 난류가 강해지죠. 그래서 난류가 후웅 하고 위로 밀고 올라가요. 그럼 조경수역은 어디 형성이 된다? 북쪽에 형성이 되겠죠. 그쵸? 겨울철은요? 누가 더 강하지? 한류가 더 강할 거니까 아래쪽으로 한류가 좀 더 내려옵니다. 그쵸? 그래서 난류가 좀 약하겠죠. 한류가 더 강하니까. 그래서 어디에? 남쪽에 조경수역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조경수역의 위치는 겨울과 또 여름철에 위아래로 이동할 수가 있다. 그럼 다시 여름철엔 조경수역이 북쪽으로 올라가. 두 글자로 북상이라고 하고, 그치? 겨울철에는 아래쪽으로 내려와. 하사? 남하.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남하라고 할 거야.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류는 이렇게 배우셨고요. 해류 다음에 배웠던 게 뭐였어? 조류였어. 이 조가 바다 조자인데요. 바다의 자도 있지만 바다 조자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조류가 생기는 이유가 있었어요. 네, 그럼 조류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밀물과 썰물이 있죠. 밀물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썰물은 밀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면, 바다의 수면의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가장 많이 올라가서 바닷물이 가장 많이 채워졌을 때가 만조. 이 만자가 가득 찰 만자, 포만감할 때 만자라고 했고요. 그럼 물이 슉 하고 썰물이 되면 물이 다 갔어. 그래서 물이 간 바다, 간조라고 부르죠. 간조. 그래서 만조와 간조가 있을 텐데 만조가 되려면 무슨 물? 밀물. 간조가 되려면 썰물이야. 그래서 바닷물의 높이가 오르락 내리락 해서 높이가 계속 변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루를 기준으로 바닷물의 높이를 보면 만약에 만조였을 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바닷물이 빠질 거야. 그래서 썰물이 되면서 바닷물이 내려가죠. 네, 그래서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이때를 우리가 간조라고 하고 제일 높이 있을 때를 만조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해수면의 높이라고 볼 거죠. 그죠? 네, 자 그다음 간조가 되고 나면 물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만조로 채워질 거고, 그치? 그럼 무슨 물의 흐름이 되는 거죠? 어떤 조류예요? 밀물이 되는 거고 만조가 다 채워지면 다시 물이 빠지는 걸
썰물이 돼서 다시 간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간조와 만조가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럼 만조에서 만조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 혹은 간조에서 간조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주기라고 할 거고, 이렇게 밀물과 썰물이 하루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면 조석 현상이라고 했으니까 조석 주기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바닷물이 가득 채워졌다가 썰물이 되면 다시 간조가 되죠. 그러다가 다시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만조가 돼요. 그치? 그럼 만조에서 만조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있겠고요. 그 다음 간조에서 간조까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이 동일합니다. 이때가 몇이라고 했냐면 조석 주기는 몇 시간? 약 12시간 25분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오케이. 크리스마스에 뭐 받는 날? 선물 받는 날. 이런 조석 주기는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갯벌에 있는 산낙지도 먹고요. 조개도 캐서 먹고요. 너 요즘 봤어, 산낙지? 자, 그래서 조석 주기. 그 과학 영상에서 어떤 놈이 산낙지 드립친다고 뭐라 그랬어요? 누가? 여기 다니는 이땡땡씨. 진짜? 혼나야겠는데? 드립 아닌데? 그치? 알았어. 자, 그럼 다시 여기 봐. 여기 봐.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변할 거고, 여기 보세요. 물이 가득 차. 그럼 물이 다시 빠져. 그럼 물이 가득 차서 빠질 때까지 요때 시간은 도대체 몇 시간인 거야? 6시간 12분 30초. 12분 정도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바닷길이 열려서 섬에 들어갔어. 그런데 갇혔어. 바닷물이 다 채워져서 만조가 됐어. 그러면 섬에서 못 나오잖아. 그런데 계속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간조가 되니까 다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신기하죠? 그래서 12시간 25분을 보면 이렇게 물의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 보시는데 하루에 2번씩 나타나는 현상, 이걸 우리가 조석이라고 하고, 조석 주기는 12시간 25분이라고 하고, 조류라고 하는 건 밀물과 썰물이 있고, 만조가 된다는 건 밀물, 썰물이 되면 간조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조와 간조의 높이차도 생겨요. 만조와 간조의 높이차를 우리가 조차라고 하고, 조차가 클 때가 있고요. 조차가 작을 때가 있었죠. 네, 조차가 클 때를 사리라고 불렀고, 조차가 작을 때를 조금이라고 불렀죠. 왜? 괜찮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만조긴 한데 물이 가득 찬 게 이만큼까지밖에 물이 안 올라올 때가 있고, 물이 다 빠졌는데 이만큼의 물의 높이차가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조차가 조금밖에 안 나서 조금이라고 얘기했었죠. 조차가 클 때가 살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조차가 이렇게 왜 살이가 되고 이렇게 왜 조금이 됐었냐면, 일단 태양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지구가 있으면, 너무 크게 그렸지? 그 다음 지구둘레를 달이 돌고 있는데, 태양, 달, 지구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우주 위에서 내려다본 거라고 하면 얘는 지구고요. 얘는 태양이에요. 태양. 그럼 달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겠죠. 그래서 달이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있다고. 근데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에 있을 때 지구에 있는 물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돼서 실제로 만조랑 간조의 높이차가 크게 나타나. 그래서 살이일 때 달의 모양은 삭과 망이 된다라고 했고요. 망은 보름달을 의미하는 거죠. 음력으로 치면 삭은 1일이나 29일, 30일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쪽에 망은 음력 15일이 되겠죠.
그럼 음력 15일엔 바닷물의 높이차가 굉장히 큰 사리대가 된다. 그럼 여기에 있을 땐 이 달의 이름이 상현이잖아요. 네, 이 달의 이름이 하현이잖아요. 아까 얘는 사기였고 얘는 망이라고 하면 오마이갓 망이라고 하면 상현 달은 음력 7, 8일 하현 달은 음력 22, 23일일 땐 아까 얘기했던 조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구에는 물을 태양도 끌어당기지만 달도 끌어당기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안 나타나죠. 게다가 지구는 계속 도니까 만조가 나타났다가 간조가 나타났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리와 조금일 때 보시면 그러면 한 달을 기준으로 높이차를 한번 볼게요. 해수면의 높이차를 보면 해수면의 높이차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제일 높았던 사기였다고 하자. 달의 모양은 삭, 음력으로는 네, 1일 정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때 높이차가 제일 큰 만조와 간조의 높이차가 이만큼이었다고 하자. 그러면 음력 7, 8일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음력 7, 8일에는 이 높이차가 조금밖에 안 날 거예요. 해수면의 높이차가 가장 높을 때가 이만큼, 가장 낮은 간조일 때가 이만큼일 거예요. 사귈 때는 가장 높은 만조의 해수면이 이만큼, 해수면의 높이가 이제 미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치? 이쪽은 제일 낮을 거라고. 그러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음력 7, 8일이 지나면 다시 해수면의 높이차가 점점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음력 15일이 되면 달의 모양은 망이라고 했었죠. 네, 보름달이요. 그때는 아까처럼 높이차가 되게 크게 나타날 거예요. 이게 살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다가 다시 높이차가 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줄었을 때 이때가 음력 22에서 23일이 되고 달의 모양은 하현달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네, 그러다가 다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가장 또 크게 되는 이때가 다시 삭으로 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교과서라든지 다른 책에 보면 이런 그래프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뭔가 하지 마시고 아까 선생님이 보셨던 간조에서 만조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날짜별로 이렇게 좁게 그리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리라고 하고 이때를 조금이라고 하고 이때를 다시 사리, 이때를 다시 조금이라 그래서 사리와 조금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이유가 지구둘레를 달이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공전. 네. 공전이 뭐라 그랬어? 달이 도는 거. 달이 지구둘레를 도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조류가 나타났던 거고요. 조류 때문에 그때도 얘기했지만 바닷길이 열린다든지, 그렇죠? 갯벌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정말 우리에겐 선물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와우. 그 다음에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이 동네도 갯벌을 메꿔서 만든 땅이라고 하는 거. 아파트들이 막 올라가 있죠. 아니 괜찮아. 갯벌을 지은 사람이 얼마나 아니 그래 맞아. 그런 땅들이 되게 많아. 갯벌 간척사업 많이 하잖아요. 서해안들은 특별히 간척사업을 많이 하죠. 그치? 그럼 여기 보자. 우리나라 서해안이 아까 전에 봤지만 서해안이 동해안에 비해서 조석, 간만 이런 차가 되게 크게 나타나거든요. 자, 이유가 뭐라 그랬었냐면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 일단 해수면과 그 바다의 깊이가 얕다 그랬어요. 깊다 그랬어요. 얕아요. 얕으니까 물이 조금만 빠져도 땅이 많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네, 그 다음 서해안은 동해안과 다르게 꼬불꼬불꼬불꼬불해요. 해안선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도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막 그리거든요. 이걸 우리가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해서 해안선이 매우 복잡해요. 해안선이 복잡한 이유가 사실은 여기 섬도 많죠. 이유가 뭐냐면 정말 옛날 옛적에 중국 땅과 우리나라가 연결이 되어 있었어. 근데 거기에 물이 채워진 거야.
그래서 서해안이 돼서 서해안은 되게 바다가 얕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물이 쓸러 내려가도 간조가 돼도 땅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안선이 매우 복잡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수심이 얕고 그다음 섬들이 매우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조석의 차이를 많이 볼 수가 있어. 어느 지방에서?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그치? 그래서 서해안에 뭐 무한낙지 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뻘낙지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먹고 싶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쵸? 지금도 먹고 싶어? 그래서 일단 회료량, 조류량 어느 정도 복습이 끝났거든요. 이제 문제를 풀고 또 기말고사 대비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하자고? 열에 관해서 그다음 비열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아셨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잘하셨고 꺼주세요.